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셈블리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시퀀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TV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쫙 전개가 되고 이렇게 합쳐지는 뭐 이런 식의 홍보 영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어셈블리 시퀀스입니다.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강의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시퀀스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시퀀스는 기본적으로는 어셈블리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편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시퀀스는 구속이 있으면 그 구속이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구속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구속을 주면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가는 식으로 구속이 그냥 유지된 상태에서 시퀀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운 어떤 영상을 좀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시퀀스에 구속이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구속이 있는 상태로 동시다발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구속을 주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시퀀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에 보시면 여기 시퀀스라고 있어요. 시퀀스. 자, 시퀀스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바뀔 텐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기획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영화나 영상을 한 편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영상 이름도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New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퀀스 1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한 편의 영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은 제목밖에 없지만 이제 영상의 어떤 제일 첫 번째 씬과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이렇게 씬을 넣을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카메라 각도는 보기 좋게 요 정도의 각도가 좋아 보여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시작 영상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 컷이 있죠. 시작 컷. 이 상태의 화면에서 시작한다. 자, 여기 보시면 레코드 카메라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배열해 놓은 현재 이 화면 각도에서 영상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카메라라고 찍혀 있죠. 현재 이 카메라 각도에서부터 영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분의 영상을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서트 모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눌러서 이제 모션을 넣을 겁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원통형 부품을 위로 이렇게 쭉 뺄 거예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브 오브젝트를 눌러서 이렇게 무브를 줄 거예요. 이렇게 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다시 한번 셀렉트 오브젝트 눌러서 두 번째 부품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자, 그리고 부분은 요렇게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저는 요렇게도 좀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한 번에 두 개의 모션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션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모션을 좀 더 주자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모션 뭐 이런 식으로 더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션 1, 모션 2, 모션 3 제가 원하는 순서만큼 계속 모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모든 모션이 완료가 되면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메라 각도는 제가 보기 좋게 요렇게 놓을 겁니다. 요렇게. 이게 마지막 씬이에요. 마지막 씬. 요렇게 놓고 영상을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는 레코드 카메라 포지션.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씬, 모션 1, 모션 2, 모션 3. 그 다음에 마지막 컷.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처음 단계로 영상을 돌릴 겁니다. 자, 착 눌러주면 우리가 제일 처음 영상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션을 어떻게 줬는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착 눌러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첫 번째 씬, 요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첫 번째 모션, 두 번째 모션, 세 번째 모션, 그 다음에 마지막 컷. 이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셨을 거니까, 조금만 속도를 느려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해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4단계로 좀 낮춰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플레이. 자, 천천히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션을 넣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딱히 뭐가 없고요. 그 카메라, 그러니까 시작 컷과 마지막 컷, 그 다음에 중간에 모션만 넣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반해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품들의 동시다발적인 어떤 움직임을 표현을 못합니다.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션 시뮬레이션을,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어셈블리와 나중에 배울 드래프팅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모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시퀀스에서는 요 정도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델링을 했을 때 이 부품들이 어떤 순서대로 조립이 되고 분해가 되는지 요 정도의 그 설명 정도는 충분하잖아요, 시퀀스가.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설명 영상이 필요하다 하시면 시퀀스를 쓰시면 아주 충분하게 설명 영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요것만 보고 오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쓰실 수가 있죠. 녹화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녹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녹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좋게 프레젠테이션 PPT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제 설명하거나 홍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퀀스는 요 정도만 해도 제가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